예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예술의 시각을 일깨우고 예술 감상으로 일상을 변화시키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예술 작품을 눈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을 통해 삶의 가치를 알려주고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주는 사업입니다. 문해회관이라 멋지고 특별한 예술감상 교육이라 즐겁고 가족과 함께해서 행복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지금 소개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은 문해회관이나 지역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문해회관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역 문해회관에서 만나고 누리고 경험해보세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문해회관의 공연, 전시 콘텐츠를 연계한 과정중심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예술작품 감상을 위해 관람회절 교육과 작품에 대한 선행학습을 진행하여 문화예술의 새로운 시각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스스로 예술을 즐기도록 이끌어줍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가족 간의 소통과 친밀감을 높이고 건전한 주말 여가 문화를 조성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으로 오늘도 문화예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거제 문화예술회관은 올해에도 다양한 공연과 행사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숨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 위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계시는 무대 예술 전문인을 만나봅니다. 거제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기계와 무대 감독 일을 하고 있는 신봉석이라고 합니다.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대 위 모든 지휘와 통제를 담당하고 각 파트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조절, 배우와 관객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 무대의 총지휘자, 무대 감독님을 만나봅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대 감독,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무대 감독이라는 일은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대 조명, 무대 음향, 이런 무대 장치의 전환 같은 것들을 모두 관리 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작게는 무대 위에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왔다. 그것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깊게 보면은 출연자들의 기분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해서 좋은 공연이 되게끔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어떤 일입니다. 무대 감독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일이 무엇가 있을까요? 무대 감독 일은 너무나도 좋은 많은 일들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공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됩니다.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연에서는 항상 안전의 염두를 최선에다 두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그 안전이 보장된 이후에 연출자나 안무가나 그런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공연을 무대 위에서 관객들한테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그대로 전달되어서 관객들이 정말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제일 중요하죠. 감독님처럼 되면 연예인도 만나고 그럴 수 있나요? 혹시 무대 감독 일을 하시면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네. 흔히 말하면 이렇게 대스타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좀 많은가요? 공연에 참여하는 그런 연예인들은 언제든지 만나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문세 씨 콘서트에 와서 같이 악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가요 톱10에서 홍경민 씨가 주연으로 하는 그 뮤지컬을 또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같이 보고 얼굴도 맞추고 뭐 인사도 하고 하죠. 감독님처럼 되면 외국 여행도 많이 갈 수 있나요? 순회 공연을 하는 무대 감독 같은 경우는 뭐 365일 거의 외국을 떠도는 어떤 무대 감독도 있고요. 몇 년 전에도 중국에 공연을 갔다 오고 또 인근에 있는 통영극단에서는 일본을 같이 갔을 때는 같이 감독을 해주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뭐였어요? 저희 예술회관 바로 인근에 있는 애광원이라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시설인데 거기에서 창립 공연을 이렇게 같이 무대 감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달 가까이 신경을 써서 작품을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도 많이 나오고 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나오는 아주 아마추어 팀이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동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철저히 계산을 해가지고 공연을 만들어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애강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올 때 너무나도 보람을 느꼈었고 오지 초등학교 공연을 간 적이 있는데 몇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돌아오니까 한 일주일 후에 제 앞에 편지가 이만큼 와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그 공연을 보고 너무 좋았다고 교장 선생님이 물론 시키긴 했지만 우리 공연팀에게 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편지를 이렇게 조막손으로 적은 글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보고 너무 감동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감독님처럼 되려면 성격이 좋아야 할까요? 무대 조명, 음향, 무대 장치수, 그 다음에 분장, 소품, 그 다음에 출연진도 몇 명이 되고요.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면은 정말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상냥하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하고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그 사람들 간에 기분이 언짢거나 했을 경우에 공연에 영향이 바로 미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님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무대 감독이 되고 싶다 하는 청소년이 있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학을 가셔야 돼요. 대학을 가셔서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게 제일 빠른 일이고요. 무대예술 전문인이라는 자격증 제도가 있어서 그 자격증을 따면은 저희 같은 공연장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쉽고요. 대학을 가서 관련 학과에 가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자격증을 따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분들에게 뭐 따뜻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BTS가 7명이지만 걔네들이 공연을 가면 스태프들이 700명이에요. 한 명당 100명씩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와. 그만큼 뒤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네. 한 몇십 명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며칠을 일해만이 그만한 무대가 만들어져요. 그 사람이 박수 받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조명을 받고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때 조명은 조명대로, 음향은 음향대로, 무대 감독은 무대 감독대로 열심히 일할 때 그 사람은 진정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조명받는, 박수받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그 뒤에서 끈끈하게 열심히 일해서 보람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지만 행복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조명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연호입니다. 빛으로 그림을 그리고 관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대 조명을 디자인하고 장비를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 백스테이지의 주인공 조명 감독님을 만나봅니다. 조명 감독은 무대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조명 감독은 극장 안에서 무대 조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대 조명 장비에 대해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운영까지 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직업 중에 조명 감독이 되셨어요? 명승황후라고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돌아가는 데 대해서 정말 뭐 이런 희한한 세상이 있구나 하는 그런 대단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참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구나. 서울 쪽에서 조명 시공 납품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건립공사를 할 때 여기 무대 조명 현장 대리인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고요. 개관할 때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채용돼가지고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보람된 일도 있었을까요? 무대 조명 쪽에서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연하기 전에 공연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이제 정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지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리고 공연이 이제 무난하게 끝났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 있죠. 무대 조명이 무거울 것 같은데 많이 무겁진 않나요? 혹시 조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견뎌내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20-30kg 정도 여자분들도 다 들고 하시니까 2인 1조로 조명 장비들을 들기 때문에 뭐 크게 여자고 남자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명은 좀 위험하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불도 날 수가 있고 감전도 될 수가 있고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전기 쪽이라 항상 겁나죠. 근데 항상 무슨 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정기적인 접촉을 할 때는 일단은 모른다 싶으면 건드리지 않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행동을 해야지 무턱대고 뭐 이거 만져보다 전기 만져보다 하면 감전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이렇게 주인공들을 따라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탈옥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스치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호라인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추적을 하면은 그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도 빛이 따라가서 조명을 낼 수 있습니다. 미술 공부를 많이 하면 감독님처럼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조명이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잖아요. 조명 감독님이 이런 세계관에서도 조금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뭐 빛의 삼원색이나 세계의 삼원색 그 개념만 외우고 계시면 저 앞에서 다 쓰는 거니까 스와치북이라고 네. 남바링이 되어서 제가 필요한 경우에 주문을 해가지고 남바링대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니까 뭐 세계에 대해서 뭐 깊이 몰라도 다 관계 없습니다. 조명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 관련 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경험을 쌓으시거나 아니면 연극이나 공연팀의 스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격시험을 제가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어디든지 지원서를 내가지고 채용되는데 유리한 그런 자격 요건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대 조명에 대해서 직업을 내가 꿈꾼다 싶으면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보람되게 좀 희생한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한번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끝끝내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을 꼭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어울리면서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생활하시다 보면은 아마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거제 문화예술회관 음향 감독에 있는 박형석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관객에게 더 큰 감동과 최대의 만족을 주시는 분, 무대 위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공연할 수 있도록 섬세한 사운드를 제공하시는 분, 소리의 지휘자, 음향 감독님을 만나봅니다.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향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지요?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옵니다. 그 공연에 맞게끔 음향 장비나 음향 시스템이나 기타 음향 관련된 기술적인 면을 같이 협의해서 원활한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음향 감독입니다. 거제 문화예술회관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거든요. 이렇게 넓은 객석을 음향으로 채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이 넓은 객석에 음향으로 다 채워지나요? 시스템 디자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공간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해서 얼마나 많은 스피커를 넣느냐. 콘서트나 이런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소리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장 아무거나 앉아도 똑같이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앞에 앉는 객석, 뭐 뒤에 앉아 있는 객석 모두 다 동일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를 앞에하고 뒤하고 계산을 해서 맞추면은 동일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옆 벽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가 소리 들을 때는 바로 직접적으로 소리가 오지만은 보통 벽에도 붙여서 오기 때문에 소리를 두 개를 듣습니다. 산에서 뭐 야호 하면은 메아리가 짖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야호만 들어야 되는데 야호호호 들잖아요. 호호를 갖다가 차단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소리를 갖다가 이 방향을 갖다가 튼다든지 오는 소리를 갖다가 분산시켜서 바로 직접적으로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소리를 분산시킵니다. 100%는 안 되지만 거의 80%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음향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좀 끈기 있는 학생이 도전하기에 좋은 직업일까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끈기도 있지만은 열심히 하는 그 정도의 관심만 있으면은 충분히 음향 감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음향 장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게 많을 텐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음향 장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네, 음향 감독님의 본부석으로 와봤는데요. 와, 음향 기계가 아주 화려하고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 음향 기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콘솔은 전 세계의 한 3대 콘솔 중에 하나인 콘솔입니다. 이 콘솔은 192kHz까지 재생이 되는 아주 높은 콘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연장의 소리를 관객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들을 수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콘솔이죠. 아, 그렇군요. 여기에 버튼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한 몇 명의 사람들을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 콘솔은 128명까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8명을 음향 감독님 한 분이 컨트롤한다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웬만한 센스로는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센스는 10%고 100의 90%는 노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노력이 합쳐지면은 한 명이서 128명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이쪽 마이크는 무슨 마이크인데 네. 지금 이쪽 채널에 이제 들어 있고요. 이쪽 채널에서 소리를 내면은 저 스피커에서 소리가 이 마이크로 들어갑니다. 이 마이크 들어간 게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쪽 있는 컴퓨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소리거든요. 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귀가 아픈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주면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그 다음 요 부분이 비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밑에 바닥에 있는 우퍼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게 이래 들어가면은 이쪽에 또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더 풍부한 소리를 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인간의 가청 범위 20에서 20kHz가 여기서 다 이만큼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콘솔들이 제각각 움직이거든요. 예, 이건 예.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이쪽에는 버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페이지라 그럽니다. 페이지.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마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더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번 페이지로 가서 이걸 다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해요. 그럼 다시 이제 1번 페이지로 가면은 자동으로 그다음에 어쨌든 하고 그다음에 2번 페이지로 가면 또 우리가 2번 페이지에 저장했던 게 나오고 3번 페이지에 저장했던 게 나오고 128개면은 128개를 다 머리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빛의 속도 같이 빨리 움직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음향 감독님의 역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향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조명도 중요하고 기도 중요한 음향은 사실은 다 듣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은 대반의 관객이 따라 차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뒤에서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요. 네, 음향 감독님을 하시면서 제일 긴장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러면 첫 스타트죠. 본종이 울리고 스타트를 할 때 어떤 드럼 소리나 나올 때 그 첫 소리가 얼만큼 잘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돌발상이 좀 있어요. 뛴다든지 넘어진다든지 네. 그러면은 소리가 푹 소리 나면서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 되면은 굉장히 우리도 좀 당황하죠. 분명히 사전에 연습이 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네. 돌발상이 나면은 사실은 이거는 라이브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음향 장비까지 다양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음향 감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음악에 대한 취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취미가 없으면은 아마 그 음향 감독이라는 건 안 되고 원래 취미를 하다 보면은 하나 쌓이다 보면은 자기게 되고 자기가 또 쌓이면 내공이 생기기 때문에 기타를 치든 노래를 하든 한 가지에 몰두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내공이 생기고 내공이 생기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은 직업에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감독님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꿈도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르고 마지막에 무대를 떠나는 무대, 조명, 음향 감독님들. 이 멋진 직업을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무럭무럭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앨리스라고 해요. 여러분은 말하는 토끼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토끼야,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 앨리스, 난 공연 보러 가야 돼. 같이 보러 가기로 한 친구가 있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 애가 갑자기 못 간다고 하지 뭐야. 어우 정말 이러다 나까지 공연에 늦겠어. 공연? 무슨 공연 보러 갔는데? 모자장수 꿈다락쇼. 너도 아니? 맨 앞에서 보려고 좋은 자리 예약했는데 늦으면 안 돼. 모자장수? 글쎄, 아무튼 조금 늦으면 어때? 어차피 들어갈 수 있잖아. 너무 서두르지 마. 안 된다고. 입장 시간에 늦으면 제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공연하시는 모자 장수님과 다른 관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야. 힘들어. 그나저나 너도 같이 볼래? 어차피 표 한 장이 남아서. 너가 먼저 가서 표를 받아줄 수 있겠어? 이 길로 쭉 가면 돼. 그래, 좋아. 나 달리기 진짜 빨라. 오. 다행히 늦지 않았어. 공연 시작 30분 전입니다.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표는 찾았어, 앨리스? 아니, 예매자 본인이 아니라서 못 찾는데. 이런. 알았어, 빨리 표를 찾고 올게. 자. 앨리스, 나도. 배고픈데 공연 시작 전에 뭘 좀 먹어야겠어. 앨리스, 너도 먹을래? 고맙지만 나는 배가 안 고파서 괜찮아. 물을 제외한 음식물은 물품 보관소에 맡겨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건 없니? 공연 시작 전에 맡기자. 잠시만. 야,
그리고 또 이제 됐어. 공연 시작 10분 전입니다. 잠시 후 공연 시작되오니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 그래, 좋아. 이단다. 와, 이게 얼마 만에 공연이야. 너도 기대되지, 앨리스? 나 꿈꾸고 있는 걸까? 모자 장수는 누구지? 꿈다락은 또 뭘까? 왠지 모르겠지만 완전 재밌을 것 같아. 공연 시작 전 휴대폰 전원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신기해. 너가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 목소리 조금만 낮춰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나도 모르게 그만. 저기요. 휴대폰 전원 좀 꺼주세요. 휴대폰 소리랑 빛 때문에 공연 볼 때 방해가 되고 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한테 휴대폰 잠시만 빌려줄래요? 자, 여러분, 과연 휴대폰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첫 번째 모자였습니다. 사진 촬영은 조금 있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 공연을 좋아해줘서 정말 고맙지만 카메라를 통해 날 보지 말고 예쁜 두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세요. 커튼 콜 때 멋지게 포즈 취할게요. 우와, 진짜 멋있어.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 그렇지? 기대했던 만큼 멋졌어. 너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알 것 같아. 덕분에 새로운 경험이었어. 다음에 또 같이 가자. 그래, 앨리스. 그럼 이제 어서 일어나. 뭐? 무슨 말이야? 앨리스, 어서 일어나라니까. 어떡해. 언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얼른 가자. 공연 늦겠어. 그래, 좋아. 나 이 공연 너무 좋아질 것 같아. 내가 공연 관람 예절도 알려줄게. 공연 관람 예절 안내.